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3명을 낳았는데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에 이게 3명이다 보니까 애가 그냥 낳아서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끔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함이 올 때가 많아요.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니까 뭐 그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손님께서 좀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겠다, 애 셋이나 있겠다, 직장 있겠다, 뭐가 걱정이라고. 세상에 요즘에 이렇게 돈으로 애를 키운다라고 하니까 근데 3명을 낳은 게 대한 그 후회 같은 거는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딸이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첫째가 친구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도서관에 가서 이게 문자가 왔는데 그런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요즘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라 이러면 쉽게 그런 말을 해요. 키우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런 말을 하면 예, 지극끼리 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극끼리 서로 싸워가면서 도와가면서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셋이 되면 혼자보다도 쉬울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 건강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애를 무조건 봐주지만 언니는 동생을 절대로 안 봐줘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디 꼬집든지 무슨 수로 하더라도 질서를 잡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이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게 그 형제 시간에 질서를 잡아서 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너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는 사회가 지금과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과거 100년을 생각하면 조선조 말렵, 그러니까 소위 구학문이 막 빠져 이르고 신학문이 막 시작되는 그런 즈음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녀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자월, 맹자월 해가 읽고 시 쓰고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공부해가 과거 시험 쳐가지고 급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배운 공부가 지금 사회에서 쓸모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봉건제 사회 안에서의 관료를 선발하는 어떤 시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대 학문이란 건 어떤 거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노동자가 옛날에는 노동자는 유식하면 안 돼요. 무식했어요. 그런데 이 근대 사회 산업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막노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가 거의 종말을 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작점. 그러니까 구시대는 내리막을 걷고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 가서 주요하게 활동을 할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후일 거예요. 20년 후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공부를 시키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지난 100년, 지금부터 해서 100년은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게 목표가 딱 있었어요. 그건 서구 사회예요.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미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에 따라서 우리는
50년 뒤처졌다, 30년 뒤처졌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배우고 오면 여기 하고 지적 수준, 기술 수준이 한 30년 앞서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30년을 풀어먹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공부 안 해도 돼요. 대학 교수 그 노트만 가지고 있으면 30년 교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전부 어떠냐? 이미 있었던 거를 뺏기는 거예요. 모방. 모든 교육 시스템이 지금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니까 이 모방을 하면 이게 효율이 높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뻔바다가 딱 만들면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성공하고 1개가 실패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실패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방을 하는 데는 뭐냐?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그걸 뺏겨 쓰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성적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사회에 지금 계속 이 발전을 올라와서 이 고속 성장이래요. 한마디로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왔냐? 이 서양 문명과 따졌을 때 한 기술 수준, 지적 수준이 한 5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일본도 똑같이 지난 100몇십 년을 모방을 해왔는데 이미 일본은 20년 전에 서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방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서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가야 그걸 따라 배우는 거지. 따라 배우는 거는 귀재인데 모방은 귀재인데 창조를 못하니까 일본이 이걸 못 넘어가니까 지난 20년간 일본이 정체가 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기가 이렇게 쇠해 있죠. 한국은 아직도 한 5년 정도 있는데 일부는 거의 정상에 왔고 일부는 좀 처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10년만 지나도 이미 거의 정상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떠냐? 거의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 그럼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구단 열심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셈번 많이 했죠. 산수 잘한다. 뭐 잘하는 거예요? 셈번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도 수학을 공부할 때 거의 절반은 셈번을 얼마나 잘하냐가 수학 잘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셈번 잘하는 거하고 수학 잘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산은 전자계산하고 요즘 누가 추산을 갖고 하거나 안 그러면 암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연필로 가기래 곱하기 막 써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부 다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5년 외우는 거 두드리는 거 이거 며칠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 전자계산기는 가져 들어갔대요. 그걸 외우는 거는 더 이상 실력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2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배우는 공부가 다 이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시험 치러 갈 때 이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나 하는 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패드 가져가가지고 그냥 옆에 놔놓고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 2, 3년의 1, 2년의 기본 지식만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 쓰는 기술만 익히면 더 이상 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2년 공부를 한 2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뭐 해야 되느냐? 10년까지도 필요 없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있는 지식은 뽑아서 써. 이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인간의 중요한 능력의 평가 기준이 돼요. 지금같이 암기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 가서 암기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이 평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시 공부라든지 뭐 이런 시험을 쳐서 올라가는 이 영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분간 한 10년간 효력을 발생할지 몰라도 이제는 거의
효력이 끝났다.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얼마나 암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소를 시키면 자기가 딱 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예를 든다면 마당에 풀을 뽑아라 할 때도 딱 보고 자기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 와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훈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즉 창조력을 키우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런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남따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보고 아이에게 어떤 이런 자생력을 키워주는 훈련,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딴 건 그리 중요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살은 경험에서는 그게 굉장히 돈이 있어가 학원에 보내가 뭘 한 거, 이게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었지만은, 성공의 길이었지만 미래 20년 후는 전혀 그런 게 아닌 세계로 바뀌어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명의 어떤 해답도 서구 사회에서 안 나옵니다. 약간의 변방인 우리나라 같은데 그 주류의 이류에서 새로운 창조력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 인류사를 공부해보면 역사에서도 그래요. 이집트 문명이 몰락하면 이집트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고 그 변방인 에게 문명이 일어나고, 에게 문명이 퇴조하면 그 변방인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그리스 문명이 퇴조하면 그 변방인 로마에서 일어나고, 로마 문명이 퇴조하면 그 변방인 갈릴리 지역, 오늘날 유럽 지역이죠, 일어나고, 이렇게 항상 이 이류에서 3류도 또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아직 수준이 뺏겨주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거기에 얼마 가고 그런 보다도 그 자체가 인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창조의 영역에 속한다. 창조의 핵심은 여러 객들을 융합하는 게 창조예요. 창조라는 건 뭐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새로운 거라는 건 융합이에요. 자, 그런 데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훈련하자.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이게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그런데 학교 교육이 제일 바뀌기 어려워요. 교육이. 이유는 뭘까? 교육을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선택하기 때문에. 학부형은 구시대의 사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변화해서 제일 뒤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창조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학교 교육을 가능하면 적게 받은 사람, 불교 안에 들어와서도 정규 교육을 덜 받은 사람, 이런 건 한쪽은 눈팽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은 창조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화두를 타파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잖아요. 실제로 해결 능력. 그건 오직 탐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기 동국대 학생들도 많은데 뭐 지방대학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안정된 직장이 구해지면 거기 가서 안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어떻게 해야 된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뭔가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보죠.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세계의 판도는 지금 미국 중심 세계에서 미중이 쟁취하는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문명적으로 이 양적은 이렇고 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식 정보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지금 만약에 100명 뽑으면 10명이 뭐예요? 정신과고 90명이 뭐 딴 병이라면 앞으로는 절반은 정신과가 될 거예요.
이제는 육체병은 그 병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다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미 이거 심각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러지. 앞으로 20년 지나면 뭐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정확하게 못 보고 미래를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별로 없다. 즉 무너져가는 사양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기를 이렇게 늘 이렇게 모방하는 것, 안주하는 것밖에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직 공무원에 목매다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어떤 변화 발전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현상이죠. 이걸 딱 보면 이게 사회가 어떤 현상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불교 기독교가 경쟁할 지금 조건이 아니에요. 종교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대립할 시대가 아니에요. 과학까지도 포용해서 과학까지도 포함해서 넘어가야 할 시대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지금 있는 무슨 그런 데 목매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근데 이 창조라는 거는 10개를 시도하면 1개를 성공하기 어렵고 100개를 해가 1개 더 해도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은 10개에 1개 실패해도 비난받는 사회에 성장한 사람이 100개에 1개 성공하는 그런 창조를 용인하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가 어려워요. 이건 아주 일부 첨단 과학에서만 허용이 되지 나머지에서는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된 거는 뭐 인구가 적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모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갖고 돈이 없어야 공부못 시킨다. 지금 그런 건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3살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애기 3살 때 죽어도 애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될 3살 때까지 이 아기의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마가 심리 불안, 부부 갈등이 있든지 뭐 또는 남의 손에 맡기든지 해서 아기의 심리 불안이 일어나면 이 아이는 기술은 있고 뭐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이 아이는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까르마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4살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따라 배우게 하는 시대. 뭐든지 따라 배워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멀리 먹이고 멀리 피고 이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 기분이 뭘 먹여주고 좋고 멀리 펴놓고 보기 좋고 자기 기분이지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연 갖고 노는 거지. 자기의 욕구를 대행하게 자식을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과보를 받아요. 지금 사춘기 넘어가면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로 돌아가야 된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교가 아니다. 아주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어미닭이 병아리 돌보듯이 순수하게 돌아가야 되고 아기가 크면 정을 끊어줬어. 병아리가 크면 어미닭이 외면하듯이 이렇게 아이들을 자생력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품 안고 키워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자식은 나이 들어도 부모의 간섭 속에서 저항하고 살아야 되고
이래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종교도 치유 못하고 있고 학교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이제는 이런 우리 사회 문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시 말해 2차 교육 기능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 사회가 종교고 정치고 교육계고 할 것 없이 전부 이 물량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가 정체되고 후퇴하는 징조예요.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발전 쪽으로 가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공동체 이익을 생각하는 공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심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지지 사심만 있으면 사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사회가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적 마인드 항상 함께 생각하는 의식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가 요즘 안 사가니까 옛날 그러잖아요. 도시락 이래 사가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애가 집에 가 엄마 도시락 친구들이 다 먹었다 하면 왜 주나 이 바보야. 새로 뭐 계란이나 뭐 사주면서 절대로 주지 마. 네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게 굉장히 나쁜 교육이에요. 항상 애가 뺏겼다고 와서 울면 엄마가 그래 친구들이 계란이 먹고 싶었나 보다. 그래 엄마가 내일 갈 때는 계란 3개 넣어줄 테니까 가져가서 친구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공익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돈 들이가 학원에 보내가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고 뭐 그게 지금 뭐 중독이 돼 있고 거의 독성으로 돼 있으니까 개인이 그걸 뭐 외면하기 힘든다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거 아시고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를 아주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키워야지